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세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빌라는 사면서부터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옛날과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똑똑하게 잘 구별한다면 얼마든지 상승하고 또 월세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서울전화 02-552-7440으로 전화 주시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는 항상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강의 내용은 바로 다세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 제일 바보 같은 어떤 생각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상은 계속 변하고 돌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맞는 어떤 아이템을 찾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하는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빌라와 다세대의 차이점. 바로 빌라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세대를 흔하게 빌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빌라라는 거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외국 고급 주택이 빌라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이 약간의 변질돼서 이 다세대 주택, 즉 아파트가 아닌 조그마한 이 주택들을 대부분 빌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뭐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 건물에 전체 건물 주인이 한 명인 경우에는 다 가구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대가 여러 세대가 있는데 주인이 다 각기 다르다. 이거를 다세대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빨간색 벽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전체 건물주가 한 명이다라고 하면 다 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대마다 주인이 각기 다른 것들을 우리는 다 세대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같은 건물의 주인이 하나지만 면적에 대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면적의 기준이 예전에 100평이죠. 33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이제 이런 작은 면적의 건물을 우리가 다중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점은 바로 면적의 차이가 있다.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면적이 큰 것은 우리가 연립주택, 그리고 면적이 작은 것을 다세대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리하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와의 차이점.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다세대 주택도 거의 아파트와 맞먹는 정도의 어떤 시공 방법과 또 높은 시공 방법에 의해서 아파트가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제 신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 아파트는 바로 이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짓는 어떤 방식이다라면 이 다세주택은 건축 허가만 받아서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와 건축에 대한 그 허가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건축법상의 주택의 분류를 한다면, 자, 대분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즉 건물의 자체 주인이 한 명인 것이 보통 단독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파트처럼 각 세대당 소유자가 다 다른 것을 우리는 공동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 범주 내에서는 우리가 흔하게 아는 단독주택, 마당,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다가구주택, 그리고 다중주택이 단독주택 범주 내에 포함이 되고 있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과 그리고 연립주택,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독주택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정원도 있고 그냥 땅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단독주택입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하나냐 또는 여러 명이냐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중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이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33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660제곱미터 미만. 그렇다면 다중주택은 지금의 평수로 예전의 평수로 하면 100평이죠. 100평이라면 우리가 용적률 200%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들을 겁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죠. 그렇다면 땅의 면적이 건물 면적이 100평 미만이기 때문에 땅의 면적이 50평 이상이면 다중주택 짓는 데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겠죠. 따라서
대지 면적이 50평 미만인 곳에는 다중주택을 좀 많이 짓는 편이고요. 그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가구를 짓는 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가구와 다세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면적이 660m로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 나는 게 뭐냐? 바로 이 층수가 되겠죠.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거 면적 3계층 밑에 상가를 둠으로써 위에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시고 밑에는 상가를 임대 주는 점포주택으로 많이들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 660제곱미터 미만에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립주택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여기서 다세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면적의 기준에 따라서 660제곱미터 미만이면 다세대 주택, 그리고 그 이상이면 연립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층은 같다라는 거. 자, 아파트는 뭐냐? 5계층 이상이면서 또 20세대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로 승인받아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더 큰 개념에서 아파트, 작은 개념에서 연립주택, 더 작은 개념에서는 다세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빌라 가격은 사면서부터 떨어진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로 나눠집니다. 토지와 건물. 근데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단, 토지 가격이 이 건물의 하락을 받쳐줬을 때 우리는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토지 가격이 보합세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겠죠. 왜? 건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건물이 아니라 토지의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빌라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체적으로서 다세주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입주자가 많게 되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실입주자로 들어오게 되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가격도 보합세면서 또는 떨어지면서 거래량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거래가 많고 그리고 토지 가격이 오른 지역을 찾는다라면 빌라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오르는 지역을 찾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세주택의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매매 가격이 저렴하겠죠. 당연히 아파트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저렴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파트는 제일 작은 면적이 지금 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59제곱미터 제일 작은 면적이. 하지만 이 다세주택은 더 작은 면적인 30제곱미터 또는 40제곱미터를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사업하시기에 있어서 59제곱미터보다는 더 작은 면적이 가성비가 좋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입지가 좋고 더 면적이 소유 면적이면 오히려 임대료도 잘 나오고 가격 상승도 예견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단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 이건 뭐냐면 토지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건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대체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한 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동에 예를 들어서 방 3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회에서 많으면 10세대가 거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거쳐봤자 관리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껏 해봐야 청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노후가 진행이 빠르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단점입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좀 더 많은 다세대, 단지를 이루고 있는 다세대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방안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세대를 크게 실거주용 다세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실거주용 다세대, 그리고 시세 차익형, 개발 호재가 있는 시세 차익형 다세대, 그리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다세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실거주용. 내가 거주하면서도 당연히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단순하게 편리한 데를 찾아간다면 나는 그래도 좀 가격이 오르는 부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역세권입니다. 이 역세권은 바로 지하철이겠죠. 자,
지하철 중에서도 또 몇 호선이냐, 또 한 개 호선이 지나가느냐, 또는 여러 개 호선이 지나가느냐, 그리고 또 집이 지하철역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느냐, 이런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또 아파트의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변에 있는 다세주택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학교라든가 공원이 있으면 또 아이들 키우기가 좋기 때문에 잘 평가가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홀로 있는 것보단 단지를 이루고 있으면 관리가 잘 됩니다. 따라서 노후도도 더디게 가고요. 그리고 향후에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급량이 적은 지역, 당연하게 공급과 수요 원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적은 지역,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전월세 상승을 해야 매매가도 상승한다는 점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세 차익형을 한번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빌라 다세대의 인기가 없다가 재개발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원석이기 때문에 빌라 다세대에 관심을 두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이 향후에 가능한 지역이거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이 주변에 있어서 그런 이주, 즉 안에 세입자라든가 또는 소유자가 이주를 됩니다. 철거가 되면 그때 이주를 하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이주 지역 아니면 가능 지역, 또 하나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해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으로 묶여 있습니다. 건축 허가가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됨으로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이냐 학교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면 해제가 된 이후에 토지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또 가격이 또 상승한다는 점, 그리고 또 지하철 신규 개설이나 또는 연장 노선도 같은 개발 호재가 있거나 또는 도로가 개통된다면 이 지역은 부동산 다세대가 충분히 상승한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자, 수익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다세대 주택 수익형은요, 월세도 받으시고 또 시대 차익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역세권을 끼고 있어야 되고요. 업무 지역과 도심 지역, 즉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맞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 지역에 있는 업무와 근접성이 있는 직주 근접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러기 위해선 대기업 인적 지역이 바로 업무 지역과 도심입니다. 이 대기업은 도심에 있는 업무 지역에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대학교나 상권. 자, 대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 중에서 또 유명 대학교라면 젊은 또 학생들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점, 그리고 상권이 인접해 있으면 종사자들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젊은 인구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요. 또 창업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성 인구를 공략해라. 여성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남성 인구도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상권도 활발해지고 여러 가지가 더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깨끗하고 역 가깝고 그리고 모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좀 찾으시면 되겠고요. 요즘 최근 들어서는 자연 환경을 매우 많이 본다는 점, 건강을 생각하고 또 자연 환경 힐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 따라서 이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도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세주택 최저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본다면 이렇게 수익형으로 갈 때는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 모든 것은 부동산은 타이밍입니다. 잘 사고 잘 팔아야 된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상품을 갖고 있다. 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고 상품입니다. 임대를 주는 것도 상품이고 그리고 매도하시는 것도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한 절세도 수입이다. 절세를 잘 하십니다. 탈세하는 거는 무조건 안 되겠죠. 무조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절세할 수 있는, 최소한 내가 챙겨갈 수 있는 건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좀 챙겨가시라는 점,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는 것은 똑똑하게 투자한다면 실패 없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시면 또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길을 좀 열어드리는 시간이 좀 되는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자, 소액으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동역에서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지금 무료로 세미나가 개최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552-7440으로 선착순 10명까지 세미나에 참석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도심권에 있으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들은요. 수익형으로도 가능하면서 시세 차익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형 그리고 수익형 다세주택의 대표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매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영등포 구청역을 5분에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서도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대지 면적은 19.05제곱미터, 그리고 실사용 면적이 44.4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6층 건물 중에 5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방 2개와 거실 구조로 되어 있겠습니다. 자, 2017년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당산동 다세대 주택 추천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업무 지역과의 인접입니다. 자, 부동산이 오르는 이유는 바로 토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토지 가격은 어디가 오르냐? 바로 도심권과 업무 지역에 근접한 직주 근접의 지역에서 오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대형 업무 지역, 즉 대기업이 위치되어 있는 그런 업무 지역에 인접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영등포구는 2030 기본계획의 3도심입니다. 자, 강남과 도심권 그리고 영등포권이 3도심으로서 앞으로 개발 계획에 대한 모든 기본 계획이 다 갖춰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등포는 중공업 지역으로서 향후에 용적률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혜택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형입니다. 단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그로 인한 부동산 가치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로 보신다면 영등포 구청역이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이고요.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신다면 간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이용하시겠고 또 서부간선도로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또 좌우로 봤을 때 좌측으로 간다라면 마곡지구가 또 기다리고 있고 우측으로는 또 여의도와 그리고 위로는 또 시청 도심 같은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싶습니다. 총 5개의 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단지로 구려져 있어서 주변에 주차도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관리가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위에는 또 태양광과 또 옥상을 또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을 좀 만들어 놨고요. 또 방 2개 거실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옵셔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편리한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면서 또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44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다른 다세주택에 비해서 매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발 호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도심, 강남과 그리고 도성, 그리고 영등포 이 3도심권을 묶어서 우리는 3도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은 서울에서도 가장 상업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젊은 연봉 높은 직장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함으로써 교통에 대한 부분이 또 개선될 예정이고 또 중공업 쪽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200%의 용적률을 또 400%로 상향이 조절이 되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좌측으로 마곡지구가 있다라는 점도 마곡지구가 완성됐을 때는 유도인구 약 60만 명에 유인하는 유도인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매가 정리 한번 다시 해보면요. 매매가 2억 6천만 원이고요. 소액으로 투자하실 분 2억 3천만 원 전세 활용했을 때는 실투자금 3천만 원, 실투자금 3천만 원으로 개발 계획이 풍부한 영등포구 당산동에 투자 가능하시고요. 또 수익형으로 보실 때는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으로 당산동 주택에 월세도 받으시면서 대출을 사용하시면 6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당산동이었고요. 두 번째는